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s. When they played, I'd sing along. 어릴 적 라디오에서 들었던 아름다운 노래는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해줬죠.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우리 곁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눴던 라디오. 비록 부드러운 음악은 아니지만 저희도 여러분 곁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가짜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고 보탬되는 알짜 정보만 쏙쏙 전해드리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도 유익합니다. 네, 계속 그냥 음악을 듣고 싶네요. 예, 오프닝 하기 싫어지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주말에는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디에서 뭘로 이 음악이 아니죠.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라디오인지 유튜브인지. 예, 9월의 마지막 주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은 경제학 박사이신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는 역시 딱 자리 잡고 계시죠? 네, 복당의 오윤혜입니다. 예, 오윤혜 씨 나와 계십니다. 네. 예, 오늘도 저를 또 박사님 뵈니까 공부를 또 시키시려고. 오늘 내용도 사실은 오윤혜 씨가 잘은 모르실 것 같은 내용일 것 당연히 같네요. 모를 것 같고 저는 대본을 안 주시고 이거 쪽지를 주시는데 어차피 모르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읽어봐도 모른다. 아, 그러니까요. 이런 차별이 있습니까? 예, 와서 들어라. 이 정도 공부했으면 저 책 한 권 써도 될 것 같은데. 오윤혜만 알면 다 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건 잘 팔릴 것 같아. 제가 알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유튜브 댓글 엄청나게 수준이 높으신 분들도 분명 계세요. 맞아요. 최경영의 경제쇼가 다양한데, 근데 경제쇼 플러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분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높이. 예. 눈높이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제가 예. 온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사람들은 뉴스를 자주 보긴 하지만 경제 용어라든지 그런 거 진짜 몰라요. 근데 궁금한데 찾아보는 것도 귀찮고 누가 그것도 몰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잘 물어보지도 맞아요. 못하고 뭐 이런 네.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진짜 이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감히 생각해봅니다. 나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예, 박수 쳤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요. 홍준호 박사님? 뭐죠? 예, 네. 우리 공모주 이야기 한번. 공모주 저 이거 진짜 인터넷이나 네. 뉴스로 보긴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근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어려워요. 청약을 하라고 하고 아파트도 아닌데 공모하라고 하고 네. 누가 돈 되게 많이 벌었다고 하고 근데 공모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모으는 거. 아, 공모전 같은 거. 너무 비슷해요. 맞아요. 예, 그런가?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이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진짜? 예, 그게 정확합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아. 예, 책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뉴스가 뭐 카카오 게임즈부터 해가지고 예, 맞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막 다들 돈방 속에 앉았다고 막 좀 배 아파가지고 그런 뉴스 보기 싫더라고요. 하여간 뭐 이렇게 귓결로 뭐 많이 들으셨네. 근데 왠지 나랑은 상관없을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을,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들끼리의 자기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 정말요? 예. 그럼 오늘 그걸 알려주실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해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됩니다. 아무 증권사는 상관없는 이제 거예요? 공모하는 증권사들은 매번 달라져요. 아. 이게 이제 워낙 큰 거래라서 이런 증권사 하나가 혼자 다 하기는 어려울 때는 이번에 있었던 카카오 게임즈 같은 데도 이제 두 군데의 증권사가 나눠서 하고 세 군데가 나눠서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증권사에 계좌는 뭐 그냥 은행 가서 트면 되니까 아무것도 네. 아니고 또 비대면으로 들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네. 신분증 이렇게 사진 올리고 하면 네.
계좌 개설할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계좌를 개설해서 네, 어떻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서 그냥 공모주 위에 있거든요. 네. 팝업이 떠요. 네. 거기 제일 큰 장사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청약 증거금 넣고 기다리시면 매주 증거금이요? 내 돈? 예, 돈을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제도가 이게 좋은 제도냐 나쁜 제도냐를 가지고 말은 많은데 옛날엔 좀 이제 다른 제도였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이 몇 주다라고 생각되면 그 돈을 미리 그 증권사 계좌에다 넣어놔야 돼요. 청약금으로. 청약금으로. 몇 주가 한 주에 얼마씩은 어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개인 투자자 이전에 연기금이라든가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체 국민연금이 있었으니까 국민연금에 와요 이렇게 오세요. 오셔서 국민연금이 청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관에게 공모를 해요 먼저.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가격을 써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만 원 정도를 그 회사에서 받고 싶어 해요 공모 가격을. 네. 그러면 저희는 그 위에 상단 하단을 이제 증권사가 여론조사 수집하듯이 해서 줘요. 그러면 이제 수요 예측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저희는 얼마 이렇게 쓰는 거죠. 저는 그 일을 직접 해봤거든요. 예, 그 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우리가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중 평균이니까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 나 3만 원 썼다 그러면 3만 원의 가격이 가까워지겠죠. 네.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2만 원을 중간값으로 그 회사에서는 난 죽어도 이 회사는 2만 원 정도에는 받고 싶어요라고 상장 공모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주식을 파는 입장이니까 네. 기존에 있던 주식들을 팔거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사업 자금을 좀 끌어들이려는 사람들의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시장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알토란 같은 주식을 시장에 왜 넣어요? 자기가 다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 다 내 건데 물론 세금은 내야 되지만 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개인 좋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도 되는데 왜 이걸 굳이 여기 들어오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좋고 두 번째 자기가 원하는 가격으로 사람들이 공모할 거라는 기대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나의 주식을 더 비싸게 쳐준다고 생각될 때 공모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받아들여주면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기금들 또는 투자신탁회사들 은행 같은 데다가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증권사들이 이제 다니면서 아, 파는 건 아니고 그냥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쫙 해서 네. 예를 들어서 박사님 저 얼마면 얼마 넣으실 거예요? 뭐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이제 청약 제도를 하는 것처럼 그 실수요자들에게 이렇게 공모를 해서 가격이 정해져요. 그러면 밴드 얼마에서 결정됐어요라고 뜨면 네. 그 가격에 청약하시겠어요라고 개인들에게 밴드가 계좌를 뭐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2만 원 그랬으면 3만 원에서 15,000원 정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애널리스트 보고서와 함께 옵니다. 네.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이 회사가 상장되면 적정 가치는 얼마인데 이번 공모가가 이거니까 싸요. 비싸요. 뭐 이런 보고서들을 들고 오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서 나 이건 별로 재미없어 보여 안 해.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쪽 회사에서 왔던 제시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 떨어질 것이고.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아니 나 안 해. 나 이 가격에 상장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게 하단이겠죠. 그런 게. 이해되시죠? 네, 그게 밴드예요? 네, 상단 하단의 밴드라고 그러죠. 아. 우리 그거 고무줄 밴드 아, 밴드처럼 그렇구나.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카카오 게임즈는 이미 끝난 거죠? 이미 끝났죠. 그거는 얼마에 네, 2만 원대 했는데 2만 원대. 네, 그 주가가 얼마인지는 지금 우리 그 알죠.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쳐보시면 와 이러실 거예요. 그럼 2만 원에 올라왔으면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증거금으로 넣으면 거의 못 받으시죠. 왜요? 왜냐면 금액하고 상관이- 경쟁률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금액으로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게 그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우에는 주겠다고 했던 주식들 카카오 게임즈에서 전체 새로 이번에 공개하는 주식 중에서 20%를 개미들한테 주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한테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20%를 개인들한테 주기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주다. 그러면 20만 주만 주는 거예요. 근데 20만 주를 받겠다는 사람이 100만 명이다. 예를 들어서 네. 5대 1이잖아요. 뺑뺑이로 돌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예전에 했었죠. 근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그래요? 이야기도 아니 왜냐면 적극적으로 그걸 살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 그건 공모주 펀드가 있어요. 거기 먼저 우선 배정합니다. 근데 이제 공모주 펀드는 공모주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상품을 같이 결합해서 하는 형태로 끼어 팔기. 끼어 팔기죠. 근데 예전 그 이제
DJ 정부 시절부터 이 공모주 펀드들이 뭐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키고 그때는 뭐 수익이 대박이 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오늘 결론을 벌써 우리 이야기했지만 아니 순서를 왜?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오윤혜 씨가 지금 다시 한 번만 말을 해볼래요? 지금 예? 홍승 박사께서 공모주. 말씀하신 거를 네. 다시 한 번만 공모주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제 모집을 하는 건데요. 예? 그 공모주? 카카오 게임즈라고 예를 들면 예. 그러면은 그 주식의 가격이 정해지고 밴드 이렇게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져요? 그 주식의 가격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관에게? 연기금이나 아. 이런데 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정해서 예. 밴드를 정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주식 계좌를 터요. 근데 밴드를 정했는데 예.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가 예. 나는 이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그 사람이 원래 주인이었으니까 네네네. 그 회사에 그 주인들이 내가 이 가격은 적어도 안 되겠어. 나는 더 높게 부르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 위탁증권사하고 네. 주간증권사하고 딜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밴드의 상단 아니면 나는 못 받아. 절대 중간값은 안 돼. 우리 회사의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높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 위탁증권사는 야 기관들이랑 수요 예측을 해보니까 그렇게 그 가격은 안 나온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공모가 망할 수도 있어.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들어갈 때부터 니들은 망신당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거를 상장하려고 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장외에 있었던 회사의 그 사장님과 그 주간 증권사와 네. 기관들의 수요 예측과 와. 대중의 당시의 트렌드 심리와 이런 것들이 시장의 수요와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좀 돼. 맞아 떨어져야 가격이 결정되는. 가격을 정하기가 어렵네요. 네, 예.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24,000원에 들어왔는데 아. 그것도 비싸다 그랬었는데 뭐 주가 오르는 거 보면 이제 싸게 들어온 셈이 된 거죠. 그게 수요 예측에서의 특징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어휴, 저런 서비스를 여러분 저처럼 오래 하시면 일부러 카메라 켜져 있을 때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도 당겨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측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기 투표랑 비슷해가지고 특히 이제 명망 있는 투자자가 들어가면 가격이 막 올라가고 개인 투자자. 아니요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명망 있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투자자가 들어간 거는 이건 싸다는 뜻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꼭 있었던 데라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죠? 좀 신뢰가 가죠. 뭐 왠지. 아니 국민연금 들어간다고 하면 그럼 나도 사지. 나도 사지. 소문이 짜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 수요 예측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오 사장님 좀 네. 이렇게 이 가격 하시죠. 그리고 이 가격이면 어디가 들어온대요. 이렇게 합니다 보통.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주어가 없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수요 예측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 통해서 또 뉴스나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자 언제부터 공모합니다라고 이제 그 계좌를 여는 거예요. 열면 여기에서 이제 그 들어오려는 회사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S모 증권사, H모 증권사를 통해서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 계좌가 갑자기 폭발하겠죠. 왜냐하면 그 마케팅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네. 뭐 이거 들어가서 받으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네. 인기가 폭발해서 그때 이제 얼마가 돈이 들어왔냐면 58조 원이. 58조 원? 58조야? 예. 아니 한 회사에 예, 공모에? 카카오 게임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들고 온 거예요. 사람이 돈이 그렇게 추석에 많아요? 아니 한 회사 공모에 58조 원이 들어왔어요. 예, 역사상 최고 기록이고요. 이거는 그럼 자기가 그 계좌를 터서 자기 돈을 자기 계좌에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는 거죠. 청약 그게 증거금으로. 청약을 청약금. 네, 청약금으로. 58조요? 근데 그 58조 원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배정을 해야 되니까 아까 수백 대 1, 수천 대 1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만큼 뭐랄까 나눌 거 아닙니까? 분모가 그 수천 대 1이면 자기가 놓은 돈이 100만 원이라도 100만 원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네. 수천 대 1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3주, 2주 받는 거지.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아까 차등해 주시는 그럼 몇 억씩 넣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70대 노인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70대요? 70대 노인들이 예, 그러니까 70대 분들은 주식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예. 네. 그 해방 세대잖아요. 예. 해방 세대들이 한참 열심히 일하시던 시절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61년 그 유명한 증권파동, 62년 증권파동이 있어가지고요. 예. 아니 뭐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의 흑역사 중에 흑역사입니다. 아무튼 한번 이렇게 증권파동이라고 조사를 해보시면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네.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해서 작전이 있었어요. 예. 사기 사건.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사건 때문에 그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실종돼서 네. 그 뒤 거의 한 20년 동안 주식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주식시장이라는 게 개점 휴업 상태로. 그 세대는 예, 그래서 언제 다시 활성화되냐면 80년대 활성화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물론 주식시장이 그 뒤에 7.3 조치, 그 7.2 조치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사채 동결 조치라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나중에 우리 좀 또 해줄게요. 예. 네. 아무튼 여러 일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없으신 세대예요. 그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맞아요. 40년대생들인데 예. 70대 분들이 주식한다는 건 약간 예, 그런 분들조차 이번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대개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축적하신 그렇죠. 분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몇 억에서 몇십억씩 들어왔으면 그분들은 한 10주, 20주 받아가셨겠네요. 받아가신 거죠. 10주를 받았다 쳐요. 그러면은 24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2만 원짜리면 뭐 그 그렇게 되죠. 24만 2만 원이에요. 예. 내가 이게 더블이 됐어. 그럼 48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억 놓고 그 정도의 차익이 나오는 게 요새 은행 이자가 은행보다 낫다고 그럼요. 생각하니까. 은행 1년 이자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네. 맞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많이 예. 받아가신 분들은 몇 주 정도 받아가신 그거는 건데? 뭐 그까지 알 수 없는데 아, 수십억 넣으신 분들도 계시면 더 그만큼 비율을 수십억. 아니 그러지 않고서 58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돈이 이렇게 돈이 많아 사람. 왜 이렇게 아니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네요. 아 네. 빌려서 넣는 사람도 많은 거 아니에요? 마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어마어마하게 긁었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대출 이자 훨씬 싸니까. 싸니까 1%대니까. 그럼 내가 그걸 못 받았어요. 그러네. 주식을 그러면 돈 돈은 돌려줘요? 네, 돌려줍니다. 언제요?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돌려줍니다. 그러면 대출 엄청 받았겠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증권사 예. 입장에서는 또 그 며칠이지만 돈이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면 네. 그렇죠. 이걸로 또 뭐예요?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하루짜리 채권 하루짜리 이자. 아 사람들이 그거. 아니 그 증권사가 증권사가 누가 이자를 58조가 줘? 들어오면 58조를 하루 동안 묵혔으면 네. 거기에 관한 예금 이자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누가 줘요? 주식 은행도 회사한테? 있고 MMF도 있고 많죠. 그렇죠. 아. 예. 단기 단기 도 이자 주는 상품 많습니다. 단기 예금이 있잖아요. 예. 그게 정책금리. 그걸 정책금리라고 하죠. 정책 금리요? 예, 그 한국은행이 1년에 8번 모여가지고 땅땅땅 하면서 이번 우리나라 정부 정책금리는 0.5%로 동결합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 정부 정책금리가 방금 이야기한 하루짜리 저런 단기금리예요. 아 그럼 0.5 그럼 58조에 0.5%면 얼마요? 그것도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걸 또 365분에 뭐 7, 5로 나눠야 되는 거죠. 왜요? 1년이자니까. 0.5%는 그렇지. 1년이자. 머리 아프네. 그래서 예. 푼돈이다 생각되지만 58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몇억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벤트가 1년에 몇 천원. 번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처음 알았어요 예. 이번에. 그래서 오늘 알아두시면 좋죠. 예. 근데 약간 그러니까 꽤 짭짤하겠다. 사실은. 짭짤하겠다. 근데 예. 돈을 많이 넣어야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그렇긴 인기 하죠. 있는 근데 이제 것들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 그대로의 비율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냥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단기간에 훨씬 더 안전하게 큰 돈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죠. 큰 비율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이자율은 센 거니까. 예. 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게 상장이 되고 나서 그 직원들한테도 주식을 줬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직원들이 되게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주식을 어떻게 줘요? 예, 그게 이제 우리사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사주.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제 우리말이고요. 네. 사주는 회사할 때 사의 주식주. 그래서 예. 회사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충성심을 좀 높이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돈이 없어. 그런 회사 되게 많죠. 그럼요. 왜 그러냐면 벤처 막 기업들 창업했으니까 많잖아요. 네. 막 창업했으니까 미래는 창창해. 그리고 뭐 AI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다. 아니면 이코노미스트다.
저도 좀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없어. 최저임금 이상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회사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미래는 되게 창창해.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들어올 때 연봉계약서 이렇게 쓰는 거죠. 당신이 이 회사를 1년 이상 다니신다면, 네. 이제 근속을 해주신다면, 또는 상장 그날까지 다니신다면 상장할 때 주식을 몇 주 드리겠습니다. 스탁 옵션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거죠. 스탁 옵션이 그 얘기. 예, 바로 그 옵션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때 돼서 실행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옵션이잖아요. 네. 밭대기 뭐 이런 거. 네. 가격이 오르면 나는 저 평창에 있는 배추밭에 있는 배추는 내 거.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추값이 안 오르면 그 권리 포기. 이게 밭대기잖아요. 그래서 저기 어디입니까 첨가물 시장이라든가 농산물 시장에서 밭대기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 또 하나 해볼까요? 네. 요새 우리 신축 아파트 네. 당첨되신 분들 네. 피가 얼마 다 들어보셨죠? 네. 예, 얼마 전에 여기 은평구에 있는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당첨되자마자 프리미엄이 5억 붙었네, 6억 붙었네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기 표정 관리 좀 하시고요. 5억 붙었네, 6억 붙었네. 5천만 원이 아니고 아니 근데 5억이요? 5억 붙었네 6억 붙었네 하는데 그거를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현재 제도상? 예, 그렇긴 한데 예. 특수한 조건에서는 팔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특수한 조건이라면 특수한 조건들의 여러 사례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민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민이랄지 이민을 가야 예, 돼? 뭐 여러 그다음에 아주 직장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옮겼어. 예, 지역으로. 저는 그런 물건 매매 관련해서 제의를 받아본 적도 있어서 생각보다 사람들마다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그렇죠. 저는 정말 많이 느낀 적이 있었고요. 예. 심지어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아니, 죽으면은 그러니까 할 수- 아니 뭐 어쩔 수 문제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서울에서 문제들. 직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직장을 불가피한 옮겼어. 상황으로 그러면 거주 어쩔 수 없죠. 실거주를 하지 않고도 팔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네, 근데 이제 예외 조건들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어서 이건 알아보시고요. 네. 저는 이제 예전 이야기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 P가 뭐냐면요. 그 집을 내가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렇지. 그 예. 옵션. 그게 옵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리. 그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그 스탁 옵션이라는 것에 옵션이 붙은 건 뭐냐면 내가 상장할 때 그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럼 굉장히 큰 그럼 내 권리죠. 주식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죠. 회사에서 넣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은행 다닐 때 받아봤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공모 그 우리 사주로 받았는데 은행 다니실 때 예. 짭짤하지는 네. 않으셨을 것 아니요, 같아요. 짭짤했습니다. 아. 예전에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모든 산업에게 항상 전성기는 있어요. 아니 너무 갑자기 우리 최 우리 기자님이 사주라 그래서 우리은행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요. 우리은행 그냥 이야기할게요. KB은행 다녔습니다. KB은행이 한때 리딩뱅크였어요. 예. 지금도 리딩뱅크에 가깝고요. 지금은 어딘지 몰라요. 아무튼 요새 예. 카카오뱅크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간에 주식을 나눠주면 나눠주면 그게 상장이 돼서 막 가격이 가격이 오르면 네, 그래서 내가 직원이면 그냥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때 사원들 통지가 아니 와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인사부에서 통지가 와요. 네. 뭐 우리 이번에 증자하는데 우리 사주 먼저 주기로 했습니다. 예. 상장 요 가격이 예. 얼마 나오니까 저기 신청하실 분 신청하세요. 그리고 며칠까지 돈을 넣어두세요. 이렇게 와요. 내가 돈을 넣어야지 주는 넣어야죠. 거예요? 그죠? 우리 사주니까.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스탁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옵션이고. 비용으로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이번에 카카오 게임 중에 그런 스탁 경우 옵션이 둘 다 있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뭐 제가 잘 모르니까 회사의 구체적 사정까지는 저도 배가 아파서 안 봤어요. 아니 너무 큰 대박이 났으니까 저도 배가 이번에 아파서 또 못 봤어요. BTS한테도 뭐 예. 멤버당 한 명씩 예, 그거는 줘야죠. 그거는 뭐야? 스탁 옵션인 네, 스탁 거야? 옵션일 겁니다. 아 공짜로 주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BTS가 곧 있으면 상장되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미국에서요? 되고요. 우리나라 아니,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상장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상장됩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되고요. 예. 상장되면 아마 우리나라 기존에 있는 모든 엔터테인먼트 회사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거 엄청 핫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예.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카카오 게임즈보다 더 많은 자금이 제 생각에는 더 클 수도 있다. 근데 몰릴 수도 빅히트 있겠네. 엔터테인먼트는 BTS밖에 없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아니요 다른 그룹들도 있대요. 있긴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전문가분이 BTS만큼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예.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도 지금 청소해 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정보네요. 다른 이제 인기 많은 그룹들도 있긴 있는데 이제 BTS만큼 또 BTS 는 군대도 가야 되니까 얘네들이. BTS랑 이야기를 하려면 블랙핑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죠. 아니 그것도 뭐 견준다기보다는 예. 그래도 그 다음은이라고 할 때 싸이랑 뭐 블랙핑크밖에 없는 것처럼
아이유도 떠오르고 그러네요. 아무튼 오늘 네. 야,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 네. 이런 그 스탁 옵션들이라는 게 이렇게 성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일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잖아요. 누구한테요? 그 이제 개인한테요? 아니 아, 그 BTS 멤버들 그쵸, 같은 그쵸, 경우는 아마 세금만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몇십억씩 세금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와 세금 몇십? 예, 그러니까 파는 경우에 그러니까 몇백억은 벌겠네. 그쵸. 몇백억. 더 될 수도 있지 않냐. 이건 예. 가격 따라 다른 거니까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와 같이 IPO라는 것은 그러니까 IPO 가 상장 뭐죠? 공모, 예. 이니셜 오퍼링이라는 건데 뭐 별거 아닙니다. 이니셜.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예, 예. 정말- 아 그게 정확하면서. 상장 공모란 뜻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에 다 담겨 있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장외에서 이미 거래는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보면 우리 사주도 줬고 스탁 옵션도 주고 하는 게 주식시장 들어오기 전에 이미 회사 내에서는 지분의 거래들 관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주식시장에 상장하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외에서 거래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비싸요. 맞습니다. 예,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부동산 매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매매 한번 하면 막 세금 매덕 냈네, 절세했네 막 그러는 게 부동산 관련 세금이 비싼 것처럼 주식도 양도세가 굉장히 셉니다. 근데 특례 조건이 뭐냐면 상장을 시킨 다음에 거래할 때는 그냥 증권거래세만 내면 돼요. 그렇죠. 굉장히 세율이 떨어져서 그렇네. 기존에 어마어마한 차익을 거두신 분들,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정도의 지분을 가지신 분은 대주주들은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일반 그 소액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억 이하의 지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세금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관련돼서 3억이 우리나라 대주주 지분 한도로 올해 세법에 포함됐습니다. 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억.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 걸리겠죠. 이번에 스탁 옵션 받으신 분들은 다 걸릴 겁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두 번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 회사가 상장하는 순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58조라는 돈이 돌아서 몇백 대 1로 주식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그 돈은 전부 카카오 게임즈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돈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회사는 주주들한테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투자할 재원을 만든 거죠. 새로운 투자. 예를 들어서 BTS에 버금가는 어떤 뭐 걸그룹을 만든다. 또 카카오 게임즈에서 새로운 우리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네. 세계에서 막 최고의 개발자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스카웃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돈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가설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큰 돈의 쓰임새가 있을 때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이거 되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 막 주식이 올랐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해서. 그러면 이 회사는 그 주식을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주식의 가치로 누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야, 정말 나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아 이게 날카로워. 네, 굉장히 핵심이에요. 진짜. 오늘 강의랄까 저 방송에서 너무 좀 뒤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걸 진짜요? 짚으셨어요. 예. 아 궁금해. 이게 이제 구주 매출, 신주 매출이라는 것입니다. 구주 매출부터 이야기할게요. 구주 매출이 방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을 파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나쁜 신호예요. 다시 그렇죠. 할게요. 그렇죠. 구주 매출이 뭐냐면 시즈널 오퍼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아까 이니셜이랑 다른 거예요. 그렇죠. 구주 매출은 뭐냐면 이미 발행된 지분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다 이러면 우리 방 대표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 대표님이 네. 100% 갖고 있는데 이번에 상장하면서 방 대표님 지분이 공모에 나왔다. 이건 구주 매출. 그러니까 방 대표님이 직접 가지고 계시던 것을 지분이 상장하는데 바로 나와버렸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2000년대 IT 버블 때 어마어마하게 코스닥이 막 버블을 형성할 때 그때 공모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대주주들이 뭐 60% 70% 가지고 있다가 30% 40%를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예, 공모하면서 공모를 할 팔았어요. 때 예, 공모하면서 팔았어요. 사실은 공모 그 정도만 팔았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 공모하기 전에 사실은 벤처 캐피털리스트나 다른 기관들과 짜고 네. 일정 정도 지분을 파킹을 해봤던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에. 아, 우리나라의 예. 그 어두운 과거가 굉장히 많은데. 파킹이요? 주차했다고요? 그렇죠. 예. 약간 네. 저건 내 차가 아니야 하고 음. 다른 주차장에 넣어놓고 예, 주식 신고할 때는 저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그렇죠. 주식 다 끝나고 상장된 다음에 음. 다시 내가 거기 가서 그 차를 가져온 거죠. 그렇죠. 이런 짓들이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예. 아까 이야기했던 이 제도 있잖아요. 음. 기관 투자자들한테 가서 자 저기 수요 예측 이 복잡한 짓을 하잖아요. 지금 수요 네. 예측 가서 몇 대 1로 경쟁. 그래서 기관 투자자 경쟁률 몇 대 1에서 공모가 얼마. 그럼 공모가 결정되면 그거 가져와서 신주 공모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전체 상장 주식의 20% 공모 이런 식으로 제도가 이게 바뀐 게 최 기자님 이야기하신 수많은 일들 속에 그나마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바꾼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전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의 답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두 가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주 매출 CEO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주주가 이걸 IPO를 하면서 엉겁결에 그냥 자기도 그냥 쓱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 이 회사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그렇게 보는 거죠. 두 어. 번째 이제 신주 매출은 대부분 회사들이 이 신주 매출을 많이 하는데요. 신주 매출이 뭐냐면 증자, 이제 새로운 주식을 네. 주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처럼 뭐 아까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몇 프로, 또 공모 펀드로 공모주 펀드로부터 몇 프로, 그리고 우리 또 원혜 씨 같은 여러 개인 투자자로부터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그걸 회사에 납입하는 자본금 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주 매출은 회사의 주식은 그대로 있는데 네.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주다 그러면 100만 주가 그대로 있는데 기존에 발행됐었던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대주주 지분을 시장에 파는 게 시즈널 오퍼링 구주 매출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약간 상했다 또는 이미 발행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게 시즈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니셜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증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주식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새로 주식을 더 주는 발행하는 형태로 증자를 하게 되는 거죠. 둘의 차이가 나왔죠. 네. 첫 번째는 회사가 좋아지는 건 없죠. 네. 그냥 있던 지분이 서로 바뀐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신주가 발행돼서 새로 돈을 회사에 들어가게 되니까 회사가 좋아지겠죠. 회사에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새로 투자금이 엄청 들어오겠죠. 빅히트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회사들이 신주를 이번에 엄청나게 발행했으니까 네. 그 신주만큼 회사의 돈이 24,000원 주당 24,000원이 몇백만 주, 몇억 주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굳이 해서 우리 공모하면서 돈을 넣었잖아. 네네. 그러면 그 주식을 준 거잖아. 네. 우리가 주식을 받은 대가로 돈을 줬잖아요. 우리 거래했잖아요. 그 확률이 낮았을 뿐이지 거래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주식을 팔아야지 그 회사도 돈을 아니요, 그 주식은 이제 그냥 갖고 가는 거죠, 그 회사는. 아. 증자한 거야, 증자. 주식 그게 수를. 그 회사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렇습니다. 이러면 우리 기분이 죄송합니다. 좋아져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회사가 200억짜리 회사 되는 건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홍 박사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자,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투자금을 네. 잘 못 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본만 늘고 영업이익이 나중에 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쪼그라들었어. 근데 주식 수는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 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고, 회사가 안 좋아지네? 그러면은 나중에 주식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예요. 주식 수를 많이 발행하면. 우리가 이제 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분유. 예. 물이 이만큼 많은 데다가 분유 한 숟가락 넣으면 못 먹게. 그건 뭐 티가 안 나겠지만 분유 한 통을 넣으면 진하겠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분유 한 통이 잔뜩 들어가 있는 진한 분유를 탔는데 물을 계속 타면 그렇지. 또 희석될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안 좋아할 거 아니야. 아, 네, 이게 싫지. 물이야. 뭐야 이러면서 엄마 이게 뭐예요 그러겠죠. 네. 이런 것처럼 네. 그 주식 수가 100만 주였는데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200만 주 돼버렸어. 그러면 회사의 자본금은 2배가 됐으니까 회사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네. 야, 이 회사 잘 될 거야 하고서 샀던 100만 주의 새로운 주주들 입장에서 그 주가가 못 네. 오르고 그러면 얼마나 분통 터지고 화가 나겠어요. 그쵸. 그러면 팔겠죠, 그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0만 주라는 새로운 주식이 발행된 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면 블랙핑크 네, 또는 버금가는. 아이유 버금가는 제가 좋아하는 그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네네.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게 제 노동요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뛰어난 그룹을 만들어낼 거라고 우리 기대를 하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청약을 했는데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는 그럴 거라고 믿고 청약을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또는 카카오 게임즈가 새로 런칭한 게임이 야 뭐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네. 그건 모르는 거니까 미래는 모르는 거. 물론 자신이 있으시니까 공모했겠지만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현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 역사가 오래된 미국 이야기에서 좀 해보자면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갑자기 좋은 비유가 생각나서 뭐요? 그 비유 하나만
홍 박사님 한번 그 평가를 해주세요. 나를 웃기려고 지금. 예. 아니. 이 부동산 시장 있잖아. 네. 이거랑 좀 그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가 40년 전에 있었어요. 이게 구주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40년 전에 내가 주공 아파트를 1억을 주고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에이, 그게- 1,000만 원. 예, 그냥 1,000만 원. 40년 전에 1,000만 원 주고 샀어. 네. 근데 30년 전에 1억 주고 샀고 20년 전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이 벤처기업이 있는데 이 주공 아파트라는 벤처기업이 있는데 네. 그걸 계속 사다가 나중에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IPO가 돼서 일반 분양을 한 거야. 말 그래서 1,000만 원짜리를 15억 원에 분양을 한 거예요. 15억 이요? 예. 네. 근데 15억 원에 들어가는 이 입주자, 그냥 분양 신청을 한 사람들, 아까 네. 청약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5억, 나는 30억은 갈 거라고 봐. 그래서 이제 청약을 하는 거지. 네. 그런데 1억에 샀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차피 뭐 이익이니까. 15억 일반 분양하고 나면 그 사람들 이익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는 새 집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별 상관없어요. 15억으로 멈췄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나중에 가니까 13억이 됐네. 음. 아파트 시장이 안 떨어졌네. 좋아져서. 네. 그러면 15억에 산 IPO에 들어간 사람, 일반 분양 물량. 일반 불량 물량, 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손해가 막심하게 되고 그쵸. 심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까 그 비유가 괜찮았습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와, 고맙- 요새 우리 다 부동산 전문가가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쉽네요. 예, 그죠. 그죠? 은현 씨도 금방 이해되지 않아요? 네, 일반 네. 청약 우리 아까 그러니까 피가 이게 몇 무조건 억부터 좋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약간 잘 리스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예. 있을 수 예, 있다는 실제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쪽박이 훨씬 더 많더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첫날 따상이라 그러거든요. 따상은 더블 상한가? 야, 천재야, 이제 다 배웠어, 천재. 다 배웠어. 상한가가 30%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는 첫날은 100%까지 오를 수 있어요. 100이요? 예. 예, 그래서 24,000원에 두 배, 두 배. 상장했는데 두 배. 48,000원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상한가 쳤어요. 네, 이걸 이제 따상이라고 저희 따따상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된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관들의 그 수요 예측 때 보수적으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저기 청약 들어갔다가 손실나면 본부장님이 홍 박사 이리 와봐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분한테 불려가가지고 물론 재떨이로 맞지는 않겠지만 말로 더 심하게 맞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싫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소리가 제일 직장인들 하기 싫잖아요. 나도 애비 아빠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네.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고요.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공모가를 낮춰서 수요 예측을 하게 되고 이거 보수적인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덕분에 시장에서 볼 때는 저거는 너무 싼데 싶으니까 우리가 몇백 대 1이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 그날은 그러니까 더블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 청약에 우리 들어갔던 사람들 공모주 청약에 들어갔던 분들은 그날 못 샀잖아요. 몇백 네. 대 1인데 어떻게 사? 그러니까 상장되고 나서 샀기 그러니까 때문에. 상장되고 산 거 가격 대비를 보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렇지. 공모가 대비로는 오른 경우가 그쵸, 많지. 그쵸. 그건 당연하지. 왜냐하면 공모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손실나면 큰일 나니까 국민의 돈이 연금의 돈이 뭐 공무원 연금도 있으니까 아무튼 손실나면 큰일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수요 네.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상장하는 날 당일날 상가가는 주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한 30-40% 이상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일반 그쵸. 투자자들은 그날 살 수 있으니까 그날 이후 수익을 조사해 본 거예요. 몇 개? 8,600개를 조사해 봤다. 미국. 우와.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와튼 스쿨이라고요. 예, 미국을 대표하는 MBA 경영대학원. 경영대학원의 교수님이세요. 몇 년 내로 노벨상 받지 않으실까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받으셨습니다. 제레미 시걸 교수라고 하시는 예. 네네.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8,600개 기업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그 주식시장 이후에 상장한 날부터 S&P 500 우리 코스피에 해당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종합주가 지수랑 비교를 해봤더니 상장한 주식을 그날 샀다고 가정했을 때 코스피 지수나 또는 미국의 S&P 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기업들이 5분의 1밖에 안 나와요. 20%. 100개가 상장되면
20개만 상장한 날 그날 사면 그 뒤 코스피 지수나 S&P 500보다 더 수익이 좋은 기업들일 줄 알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딴 걸 사도 되는데. 음. 그잖아요. 우리 인덱스 펀드 사도 되는데 그 개별 주식을 산 건 이게 더 갈 거라고 믿고 산 건데 정작 누적 수익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몇 년을 또 했냐면 68년부터 이걸 와. 정말 68년부터 지금까지를 다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수익률이 그 미국의 S&P 500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들은 8,000개 중에 그러니까 2,000개 안팎밖에 안 된다. 기간이 얼마 동안? 그걸 30년 이상. 그러니까 전수 조사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당연하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첫 번째가 아니 공모 시장이 그렇게 뜨거울 때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공모를 하고 싶잖아요. 네. 다시. 그렇죠. 최고 경영자요 우리 오 대표님이 네. 뭐 그 애지중지 키운 회사를 어떨 때 상장 공모하고 싶어요. 주식시장이 뜨거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거나 또는 나의 지분을 비싼 값에 팔아치울 수 있다 싶을 때 하죠. 상장할 거 아니에요. 네. 올해도 왜 이렇게 빅히트 인터테인먼트나 카카오 같은 좋은 회사들이 몇 년 묵은 회사들이거든요. 사실 되게 좋은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은 제가 봐도 이건 들어오자마자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을 회사들이에요. 예.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그동안 안 들어오다가 올해 왜 들어왔냐? 일단 빅히트 같은 경우는 우리 BTS가 빌보드 1위 했으니까 들어왔을 거고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앞에 SK 바이오팜이라는 SK 그룹의 또 알터란 같은 바이오 회사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끄는 걸 보고서 예. 야 우리도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게레미 시걸 교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주식시장이 너무 뜨거울 때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항상 뜨거우면 너무 좋을 텐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엄청 뜨거우면 북풍 한설 부는 추운 찬바람 부는 날도 세상은 있는데 그렇죠. 너무 좋은 해에 들어온 주식들은 좀 어떻게 말하냐면 비싸게 상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요 문제를 재련시걸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많이 제기하니까 예. 이걸 해결하느라고 아까 이야기한 게 수요 예측이었던 거죠. 어떻게든 보수적으로 예측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좀 줄여보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대주주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회장님이 알토란 같은 자회사를 잘 키웠어요. 잘 키웠는데 밑에서 이제 우리 최 본부장님이 예.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제가 회장입니다. 회장님, 올해 상장하시면 돈 벌 것 같은데요. 오케이, 알았어. 자, 상장해. 상장한 다음에 이제 딱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상장 후 6개월이 지나면 구주 매출을 굳이 안 하더라도 그렇죠. 6개월이 지나면 보호 예수, 락업이 풀려요. 락업이 뭐냐? 이름 그대로입니다. 재물세를 딱 채워놨다가 재물세를 푸는 게 락업이잖아요. 그렇죠. 락업이요? 네. 자물쇠를 채웠다가 푸는 보호예수 해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대주주님이 이제 상장된 주식을 마음대로 팔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파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자기 공시가 계좌 나와요. 공시를 예, 하고 대주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대주주는 공시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좋은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핸드폰으로 예. 그냥 팔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요, 스마트폰으로? 아니, 팔 수는 팔고. 있는데 예. 신고를 해야 돼요. 예, 팔고 신고해야 돼요. 팔고 예. 나서 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깜깜이 시장이었어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2000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 그 공정공시라는 제도들 이런 것들 도입되기 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저 그때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도 잠깐 했었던 시기인데 2000년대 초반에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도 했는데 네. 어떤 회사가 이번 달이 우리 9월 말이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근데 9월 말이 지나기도 전에 이미 9월 말 실적이 왔어요. 뭐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잠정 실적이겠죠. 그렇죠. 예. 엑셀로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아니면 뭐 매출을 부풀렸을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유출해서 주가를 올리거나 정말 예전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오래 있었던 관행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기업의 그 담당자들 분들 저는 주어 없어요. 저는 주어 없어. 예, 주어 없어요. 네. 지금도 상장돼 있는 회사라 그래요. 없어졌으면 차라리 편하게 해야겠는데.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서 막 공공연하게 그 문자로도 막 오고 그때 이제 카톡이 없던 시절입니다. 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느꼈던 게 이제 저는 재무학자로서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게 어떻게 내부자들이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다 이건. 그럼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있거나 그 회사에 계신 분하고 친한 사람들이 너무나 유리한 게임이다. 그렇네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대주주가 판다. 굉장히 나쁜 신호잖아요. 그렇네요. 대주주가 그 알토란 같은 주식을 왜 팔아? 아마 최 본부장님 같은 스텝이 똑똑한 스텝이 회장님 적정 가격인 것 같습니다. 파시죠. 이랬으니까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가격을 우리가 사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의 적정 가격은 굉장히 우리 그렇잖아요. 컵 하나도 내가 들고 있는 컵은 비싸 보이고 네. 우리 애가 어려서부터 만들어온 도자기 공방 이런 데 가서 만들어온 삐뚤삐뚤 써진 컵은 안 팔잖아요. 이상하면서도 깨지면 버리지. 절대 들고 다니잖아요. 그 무거운 짐에 애기 그림 개발세발 그림도 들고 다니잖아요. 왜? 우리 아이의 것은 나의 것은 소중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시장의 가격이 2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저렇게 싸게 평가되다니 화를 낸다고요. 4만 원 받아야 돼.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분이 보기에도 야, 요 가격은 마음에 들어. 라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주가가 오버슈팅.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제 과대평가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자본시장에 안 좋은 게 뭐냐면 과거에 한국의 자본시장이 불투명했을 때 대주주가 팔아놓고도 안 판 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명 계좌를 동원해서 그 아까 파킹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네. 대주주가 이미 상장 전에 자기의 주식을 친인척이나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여간 놔둔 거예요. 놔둔 다음에 자기는 걸리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은근슬쩍 그렇게 팔고 그 돈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경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코스닥 기업들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이게 넘어갈 때 이것도 다 차명 계좌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김 변호사님이 떠오르네요. 네. 이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역사가 오래돼 있고 이게 공공연히 막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버린 거고 사실 그거를 정부가 다 알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 걷고 봐준 거지. 그러면서 이제 대주주들이 또 로비를 하는 대주주들도 있고 그거를 진짜 악용하면 정경유착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액주주들만 완전히 골타먹는 그러니까요. 시기였던 거예요. 공시가 제대로 안 되면. 진정 좀 하시고요. 그래서 하여간 2000년 공정 공시도 그렇고 방금 이야기한 최경영 기자님의 저 대주주 지분 변동 공시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돼서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까미 시장은 벗어났는데 제가 이제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그래서 보호예수 6개월이 지나면 팔 수 있거든요. 네. 그 보호예수 물량이 확 나올 때 대주주가 팔았어요라고 공시가 나오는 회사는 좀 조심할 필요 있다. 요거가 투자 팁인 거죠. 그래서 요런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아니, 좀 남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야지. 우리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야기 정리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정리해주세요. 네. 제일 중요한 시간. 네, 그래서 아까 미국의 그 제레미 시걸 교수님의 논문은 재밌게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논문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국 이야기. 요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죠. 사실 우리 방송 반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요, 뭐 죄송해. 이제 그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자본시장연구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금융투자협회 산하에 있는 굉장히 좋은 연구원입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연구원들이 요새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국책 연구원들이 다 지방 가가지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연구원들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래서 자본시장 연구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연구원입니다. 제 친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나온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 공모 주식의 주가 변화에 대한 분석이라는 아주 재밌는 보고서를 보면 그 보호예수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바로 뭐냐 6개월 지나서 대주주가 하니까 대략 이제 6개월이면 주식 거래일로 하면 120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120일이 되는 전주부터 이미 주가는 빠지.
빠질 거다고 예측을 해서. 네, 그러니까 네. 다 아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그 회사에 대주주님만 계신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최 본부장님도 팔았을 수 그렇죠. 회장님 팔기 전에 최 본부장님도 팔았을 수 있잖아요. 네. 약간 썩은 미소를.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형 기업들 이게 이제 대형 기업, 중형 기업, 소형 기업별로 수익률이 다 달라요. 예. 왜 그러냐면 소형 기업일수록 대주주 파는 충격이 크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첫날 수익률 대비 그 대주주님이 팔 수 있는 날의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상장된 날 샀으면 보호예수 풀리는 날 13% 빠지는 거. 그럼 그 전에 팔아야겠네. 그러니까 회사 따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는 거고. 이게 그리고 소형이라고? 예,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1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 중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 오, 줄죠. 그리고 대형 기업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네. 제가 한 건데 대형 기업은 오히려 5% 올라요.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대형 기업일수록 어떤 기업들이 많겠어요? 예,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셨겠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연금이 들어갔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일수록 이 공모가를 되게 낮게 좀 잡으니까. 왜냐하면 상장 공모 주식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겠죠. 예, 애널리스트들이 많이들 분석하겠죠. 그래서 정보가 널리 투명하게 돼서 상장한 다음에 갑자기 실적이 나빠지는 회사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네. 상장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미래를 부풀리고 상장한 다음에 추한 민낯을 드러내는 회사가 솔직히 많았잖아요. 많았습니다. 예, 예. 그런 게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팁 하나만 드리자면 대형주 IPO는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편에 속하다라는 게 요 자본시장 연구원이랑 또 조병문 이상빈 교수님. 그 대형주는 그 500억 이상. 500억 이상. 예, 공모 규모. 그러니까 네. 시장에 나올 때 얼마를 주식을 팔잖아요. 그게 네. 500억 이상이면 그럼 BTS는 대형주. 대형주에 속합니다. 얼마인데요, BTS는? 그거 얼마인지 지금 아직 네. 안 결정나죠. 안 근데 뭐 수조 원대 이상은 무조건이고 거기서 수십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니까 예. 그 가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형주라고 하면 아미들이 뭐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아미들이 예. 다 사실 텐데 그러니까. 전 세계 아미들이 다 오실 텐데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되죠. 전 세계 아미들이 다 사겠네요. 예, 진짜.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있었어요. 주라도 살 것 같아요. 예,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S 뭐 엔터테인먼트가 S 시대로 어마어마한 그냥 소녀시대 할게요. 예. 소녀시대로 SM 엔터테인먼트. 어마어마한 예. 대박을 거두던 시점에 그 어떤 소녀시대 팬이. 예, 팬이 네. 그때는 이제 또 편하게 이야기하죠. 네. 뭐 원더걸스가 완전히 천상계에 있다고 쟤들끼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던 그랬군요. 시절에 소녀시대 나오니까 에이 되겠어 그랬는데 소녀시대의 매력에 빠진 어떤 매니저분이 매니저분이. 아니 그 자기 개인 주식은 할 수 있으니까 난 개인- 친하니까 저랑 예. 홍 박사 나 S 뭐 주식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죠 우리는.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건 너무 팬심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팬으로서의 마음이 암이 이야기했으니까 예. 그랬더니 그분이 조기 은퇴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많이 주식에 올라가죠. 성공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주가를 한번 쳐보십시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투자를 거예요. 잘하면 주식 투자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이런 또 그래서 교훈을 아미들 입장에서는 예. 이게 저희들 표현으로 덕질도 하고 예. 쓰면 안 되는 표현인가요? 많이 쓰죠, 그죠? 네네. 엔터계에서 많이 쓰시죠. 성공한 덕후, 성덕들. 성덕이네. 네. 성덕이 되실 수 있는 네.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IPO에 되게 참여를 많이 하시고 해외에서도 많이 계좌가 열리실 것 같기 때문에 예.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제가 뭐 BTS가 안 된다, 뭐 카카오 게임즈가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 역사적으로 쭉 수익률을 조사해 보니까 두 가지 특성이 있더라. 너무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오더라. 두 번째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대주주님들이 주가 많이 올랐다고 파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예.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한 경우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제도가 나와서 오늘 어려운 이야기 공모가 어떤 애, 뭐 구주 매출이 어떤 애를 좀 상당히 알아두시면 네. 어, 다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만 네. 있으면. 네. 자, 최근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EAR 리서치의 홍춘욱 대표와 오윤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에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련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